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7호인 비둘기낭 폭포와 한탄강 협곡 합수부가 지난 22일부터 시민들에게 임시 공개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재광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소녀상 건립 추진 건의안과 총 11개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산시가 지역아동을 위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고 아동들의 놀이공간과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가 한중 FTA 피해 예방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 FTA 대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한탄강 8경 가운데 하나인 비둘기낭 폭포.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무암 협곡지대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었는데 지난 22일 시민들에게 임시 공개됐다고 합니다. 강효숙 기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내륙의 유일한 현무암 협곡지대가 있습니다. 북한의 오리산에서 분출된 화산이 흘러내려 형성된 한탄강 현무암 협곡을 볼 수 있는 한 곳,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육각의 기둥 모양으로 깎인 기이한 현무암의 주상 전리와 하천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 하식동굴, 높게는 30m에 달하는 아찔한 절벽 등이 신비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저희 국민으로서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래서 또 세계에도 이제 우리 자연유산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이제 포천시의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한탄강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무암 협곡지대로 용암 분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부터 13만 년 전 사이로 추측됩니다. 현무암하고 하강을 같이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돼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비둘기낭 폭포와 한탄강 협곡 합수부가 지난 22일부터 시민들에게 임시 공개됐습니다. 포천시는 현재 비둘기낭 폭포를 포함해 한탄강 명승으로 지정된 5경을 축으로 해서 국내 지질공원과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2015년까지는 지질공원에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거고요. 그 이후에 세계 자연유산에 2018년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8경 가운데 6경으로 비둘기 수백 마리가 겨울을 이곳에서 지냈다는 유래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공재광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평택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평택을 위해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다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21일 공재광 전 청와대 행정관은 평택시의회 간담회실에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이날 공재광 예비후보는 오전 9시쯤 평택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재광 예비후보는 진정으로 3개의 시군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평택시를 만들고 추진 중에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중앙부처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로 추진 일정을 앞당기며 평택시의 장점을 살려 문화와 관광 개발로 머물고 싶은 평택시를 만들 계획을 공약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공직생활 정년 9년을 남은 상태에서 제가 평택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일부는 지인들은 왜 앞날이 보장된 자리를 갖다가 나오냐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평택시 앞으로 4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9년 동안 할 일을 평택시장이 돼서 4년 동안 할 각오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젊은 일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택시장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다음 주 목요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포승읍 소재에 신설된 만호파출소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동안 만호 지역은 포승파출소에서 관할해 왔으나 서해안 물류 거점 항만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주거타운 확장 및 유동인구가 증가해 치안과 사각지대가 늘어나 신속한 출동과 조치에 한계가 있어 주민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서는 만호파출소를 개소해 범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4대 사회학 근절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정기 평택경찰서장은 만호파출소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편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 의회가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소녀상 건립 추진 건의안과 의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추진 등의 시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성시의회 제137회 임시회가 20일 오후 2시 안성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이 다뤄졌으며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홍남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및 추모를 위하여 시청 또는 3.1운동 기념관에 기린비나 소녀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지수 의원과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이 용인시 백안면 소재지 의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추진 관련, 도로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대안 마련 및 계획 촉구, 토지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완화 규정 제정 촉구 등 총 11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제1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으며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안성시가 농촌 지역의 불량 주택을 개량해 농촌 주거 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택 개량의 지원 조건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재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성시는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15일 지역 아동을 위한 시립 지역 아동센터를 개소하고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산시립 지역 아동센터는 166제곱미터 규모의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집단 지도실과 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시립지역 아동센터는 중앙동 인근 지역을 비롯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5대 프로그램을 문화체험과 예술교육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 지역 아동들의 놀이와 학습 공간이자 행복한 쉼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한중 FTA 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 FTA 대책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남 FTA 대책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를 배치해 중소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 차원의 FTA 피해 지원 대책도 설명회 등을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연친화형 생태문화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곡성 청계동 계곡 구간 3km, 영광 백수 해안도로 구간 30km, 강진 칠량면 구간 8km의 다양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탐방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등 국가 하천에 인접한 강길, 서남해안 해안선에 인접한 해안길, 주요 정맥에 인접한 숲 생태길로 구분됩니다.
한편 도는 2009년 나주 영산강과 장성 황룡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나주, 영광 등 7개 시군에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소 228km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지난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인 71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우리 선수들을 통해 꿈을 향한 열정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